전면과 후분이 이용 가치가 다른 거야. 앞부분은 상가로, 뒷부분은 주택으로. 상가 부지, 주택 부지. 이렇게 되면 가치를 달라겠죠? 그러면서 구분해서 평가하죠. 자, 네 번째는 선박, 배. 선박은 선체, 기간, 의장, 가치를 달라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 자, 공장도 구분해서 평가. 공장에 가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평가. 그 다음에 부분평가. 부분평가는 토지의 일부분이,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의 이 부분이 이렇게 도로 난다고 도시계획 시설이 저촉돼. 그럼 이 부분만 어쩔 수 없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것을 무슨 평가? 부분평가.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 부분만 수용됐습니다. 이 부분만 수용. 그럼 이 부분만 수용되면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 부분만 수용됐다? 그럼 이 부분만 보상평가해야 된다. 보상평가하는데, 그런데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평가사 평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주면서 이 평가하고 관련 없는 거 물어보거든? 그럼 이 평가하고 관련된 내용.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죠? 무슨 평가? 공인평가. 공인평가. 자, 두 번째. 이 부분만 평가했죠? 무슨 평가? 부분평가.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해야 되는데 이 보상평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럼 필수적 평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필수적 평가야.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 필수적 평가. 그럼 필수적 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보상평가. 경매 처분할 때 경매평가. 세금 부과할 때 과세평가. 이 토지를 국가가 사겠다. 이 토지를. 그러면 반드시 평가해서 사는 거야. 이 토지가 국가 땅인데 팔겠다. 그럼 반드시 평가해서 판다고.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 이런 것을 필수적 평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토지가 수용되면 이거 평가할 때 평가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법에 정해진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뭐라고 그래? 법정. 이런 것을 법정평가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사례를 주면서 이 사례를 주면서 관련 없는 거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토지의 일부분을 평가했다. 이렇게 되면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그러면 공인평가에서 쭉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필수적 평가가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 법정평가는 법에 정인하는 것이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이제 분류까지 끝냈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요약 정리집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어디까지 끝냈냐면 저는 152쪽하고 153쪽까지 끝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154쪽 가죠. 154쪽 가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준 시점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하죠. 변동하니까 감정평가할 때 특정한 시점을 정해야 된다.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 그럼 기준 시점을 기억해야 될 거. 기준 시점이 나오면 기억해야 될 거.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이다. 근데 그 날짜가 뭐다?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그러면 질문.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죠. 감정평가사가 이 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서 가격조사를 해야 돼. 가격조사 완료일이 그게 기준 시점이야. 그러면 이거 가격조사 안 했으면 기준 시점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나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물론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좀 힘들지만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이 기준이 되는 날. 자, 두 번째, 이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두 번 나와요. 용어 정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감정평가의 결정 기준인 날. 그 다음에 구조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기준 시점이 뭐냐? 가격조사 완료일. 근데 이제 단서가 나오죠. 다만 이렇게 나와. 다만 기준 시점이 원래는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 미리 안 정해졌는데 미리 정해진다면 그럼 미리 정해졌다. 그럼 이 토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이 토지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끝내야만 기준 시점이 되는 거야. 근데 미리 정해온 거야. 의뢰인이 이 토지를 평가해 주는데 근데 기준 시점을 뭐라고 정했냐면 2019년 8월 27일자로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미리 정해온 거야. 그럼 이거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왔죠? 그죠?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기준 시점을 2021년 8월 27일 날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는 과거의 특정 시점, 이거는 미래의 특정 시점. 이렇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온 거야. 그럼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다면 무조건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기준 시점 무조건 가격 조사가 끝나야 돼. 그러면 미리 정해진다면
그러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기준점으로 할 수 있다. 의미하셨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기준 시점이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왔습니다. 무슨 평가? 소급 평가. 기준 시점이 미래의 특정 시점으로 왔습니다. 무슨 평가? 기한부 평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준 시점은 이 두 개는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거. 규칙에. 여기 첫 번째는 감정평가의 결정이 기준이 되는 날. 두 번째, 가격조사 완료일. 다만 미리 정해진다면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기준점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감정평가 규칙에 나온 말이고 이 두 가지가 잘 나오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 평가 이론상 기준 시점이 필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동의 원칙이 나오고 이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서에 반드시 적어야 돼.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감정평가사들이 이렇게 감정평가 보고서 준다고. 그러니까 보고서를 주면 아마 여러분들 감정평가 보고서를 보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많이 나와요. 뭐 기준 시점이 어떻고 거래 사례가 어떻고 제조량가 어떻고 막 나온다고. 이 감정평가서에 기준 시점은 반드시 기재해야 돼. 그것을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 필수적. 그러니까 변동의 원칙이 나오고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자, 이렇게 기준 시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가격 이론 나왔네. 가격 이론은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가치와 가격 구별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가치는 장래기 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그럼 가치는 현재값, 미래값, 과거값, 현재값.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 이걸 합해역으로 표시했다. 그게 가격. 그럼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 가격은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주고받은 금액. 그럼 가격은 현재값, 미래값, 과거값. 가격은 변동하지만 가격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의미하셨죠? 이게 이제 가치와 가격 구별이야. 그럼 분류 끝났고, 뭐 기준 시점 이런 거 끝났고,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가치는 반드시 현재값이라는 거. 가격은 과거값이라는 거. 가치를 돈으로 표시한 게 뭐다? 가격이라는 거. 합해적 표현이다. 합해적 표현. 자, 좀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죠. 가치가 높아졌다. 그러면 가격도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그러면 가치가 떨어졌다. 쓸모가 떨어졌다. 그러면 가격도 낮아진다. 다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가치가 높아진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화폐 가치와 돈의 가치와 가격은 반대로 간다.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 가치와 가격이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게 장기가 되면 공급 논리에서 가치와 가격이 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이게 이제 가치와 가격 여러분 구별해야 될 거. 자, 그다음에 155쪽 가면 부동산 가격의 본질 특징 나오는데 본질 필요 없고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서는 교환의 대가 가격이 쭉 나오고 2번 소유권 기타 권리 가격 이 지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의 가격은 이 부동산을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냐 생산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이 부동산의 권리의 가격이다. 그럼 이 부동산에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설정돼 있고 임차권이 설정됐다.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권리관계가 있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끝이죠. 자,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요즘은 거의 지문만 나오고 있다.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 가치 발생 요인이 있다. 예? 가치 발생 요인은 22회 때, 24회 때 내고 요즘 안 내고 있고 이 가치 형성 요인은 15회 이전에는 별표 5개 있는데 요즘은 지문만 내고 있다. 문장 하나만. 그럼 가치 형성 요인 하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근데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 일반적 요인하고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이 있다.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 이 지문이 요즘 잘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지역 요인은 그 지역에, 개별 요인은 그 부동산에. 예전에 이 일반적 요인을 나눈다는 거.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이 나눈 게 별표 5개짜리였습니다.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 행정적 요인은 세금 제도 등 제도가 바뀌어서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 그걸 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바뀌었다. 고용, 실업, 물가, 산업 구조, 그다음에 기술 수준, 교통 체계, 세부담의 정도 이것은 경제적 요인.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거 물어봤잖아요.
중요한 거 아니지만 세부담의 상태를